열심히 오겠습니다. 너무 좋죠. 날아갈 것 같아요. 염색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그전에 하고 싶었던 거 많았는데 그거 다 해야죠.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오늘인데 그동안 열심히 해준 우리 딸 그리고 또 저희 애엄마 부인 너무 고생 많았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아, 이제 마지막 시험 앞두고 우리 진짜 많이 고생했는데 진짜 보상 받았으면 좋겠고 못 보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니까 힘내자 얘들아.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오늘 수능을 치른 이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오늘 필적 확인 문구처럼 너무 맑고 초롱한 별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기에 노력을 또 다른 기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축이라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앞으로도 그 어떤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수능 관련 내용은 잠시 후 짤막 대담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난 학대와 성폭력 사건 속보인데요. 장애인 입소자들의 돈을 횡령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의혹을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탐사-K 중환자실 실태 보고서 마지막 순서에서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중증 응급의료 정책과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연석기획 영상으로 보는 4.3 증언, 오늘은 4.3 당시 모진 고문을 받는 등 고초를 겪었던 고태명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기억을 되짚어봅니다. 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제 전해드린 장애인 시설 속보입니다. 장애 여성이 성폭행 피해까지 호소했는데도 증거가 없다며 묵살해버린 뉴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입소자들에게 당직 근무를 시키는가 하면 통장 돈까지 가로챈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관련 뉴스 이어갑니다.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장애인 거주시설 사무국장 A씨. 제주시가 직위 해제와 직무정지를 명령하자 사표를 냈습니다. A씨의 어머니인 시설 원장은 잘못은 없지만 충격으로 그만뒀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결과 A씨의 학대 의혹은 4년 전에도 불거졌습니다. 하루는 한테 물컵을 던졌는데 언니가 피해버려서 다른 장애인이 맞아서 이마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까지 갔다 왔는데요. 때려서 나왔잖아요. 혼자 나와버렸잖아요. 밤에. 우리한테 왔잖아요. 이 남동생은 시설 측에서 누나 통장을 관리하며 돈을 가로챘다고도 말합니다. 문제를 제기해서야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5만 원인데 50만 원을 떼는 거죠. 치과에 다 전화하고 이렇게 다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뺐느냐. 시설 측은 이에 입소자가 사용한 거지만 이를 증명할 영수증 기록도 없고 귀찮아서 보내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건의옹호기관은 해당 시설 전수조사로 비슷한 의혹을 또 확인했다며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고발 내용엔 노동력 착취도 포함됐습니다. 장애 여성들에게 시설물 점검 업무를 시킨 뒤 당직 일지를 쓰도록 하고 농장일도 시켰다는 겁니다. 왜 쓰라고 그러냐면 손이 파키스병 오니까 글을 자주 쓰라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우리 당직 이거 전부 공부 차원에서 합니다. 신체적 학대에 경제적 학대 의혹까지. 경찰은 해당 시설 원장과 사무국장을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사전부터 볼까요? 내일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데요. 직권 상정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죠. 시사용어 사전에서 이 직권 상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도의회 의장은 안건에 대해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이 소수파 의견을 무시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회는 2012년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 선진화법을 가결했는데요.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 등 3가지 경우에만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했죠.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도 이 규정을 적용해 지방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인 김경학 의원도 의장 직권 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회의 규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나 부결할 경우 의장이 직권 상정해서는 안 되고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규칙 개정 시도를 놓고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한 제자리 찾기라는 입장과 제2공항 특위 구성을 두고 벌어지는 힘겨루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제주도당이 현재 국회의원과 민주당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상무위원회를 열어 2공항 공론화에 대한 도당의 공식 입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민주당 소속의 김경학 운영위원장은 도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의회 심사를 앞둔 안건에 당론을 정해서는 안 되고 내일 운영위 판단과 관계없이 안건을 직권 상정하려는 데 대해 날치기 처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곧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차고지 증명제 과태료 부과 등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상정 2년 만에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 5달 만에 수정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당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어 연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제주에서도 14개 시험장에서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오늘 시험에서 도내 수험생들의 결시율은 8%대로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결시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오늘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인 수험생 1명이 병원에서 시험을 치렀고 13명이 경찰 등의 도움으로 고사장에 도착하거나 신분증을 받아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0일가량 늦은 오늘 한라산에서 상고대가 관측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한라산 윗세오름의 최저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서리가 나뭇가지 등에 얼어붙어 만들어지는 상고대가 피어났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47살 김모 씨에게 살인과 사체 유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공사 현장 동료 36살 전모 씨에게 100만 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범행을 감추려 전 씨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라동과 월평동 등 5개 동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아라 119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소방서 아라 119 센터는 2,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고 소방관 25명과 소방차 석 대를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탐사-K 중환자실 실태 보고서 마지막 편을 보시겠습니다. 탐사-K는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 실태와 대안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중환자실 부족은 병원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셨을 겁니다. 중환자실 실태보고서 마지막 순서, 오늘은 제주도의 중증 응급의료 정책과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도내 6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수는 해마다 줄어 120여 개에 그치지만 중증 응급 환자는 매년 10,000명을 넘으며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뭐 치료가 안 된다, 중환자실이 없다, 뭐 의료진이 없다 해서 또 2차, 3차 이송하게 되면 그 환자는 뭐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집니다. 도내 중증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도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선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에서부터 입원과 수술까지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 진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초 연구 용역이 진행됩니다. 또 올해 안에 도내외 응급의료 전문가들로 조직체를 꾸려 제주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실행안도 세운다는 목표입니다. 예방교육분과 그리고 실행계획분과 그리고 연계해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분과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강화하고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과를 만들어서 연내안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꼭 계획안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이 거버넌스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도 시작됐습니다. 매년 300여 명의 간호인력이 배출되지만 절반가량이 도외로 나가는 문제와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의 잇단 퇴사를 막는 묘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난달부터 도내 중증 응급 환자의 치료 체계를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까지 시행된 상황. 연구 용역 결과들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응급의료 조례안이 말잔치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 재정적 지원을 하는 주체가 이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용된 재원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도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적극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예산 확보도 문제입니다. 올해 제주도 내 6개 종합병원의 응급실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 원 증가한 7억 9천만 원. 이는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국비로 제주도가 편성한 응급의료시설 지원 예산은 없는 실정입니다. 병원 안에서도 사실은 대기 응급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병상수 확충하고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한데요. 병원 스스로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정책적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제주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 중환자실 부족 문제. 제주도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도내 중증 응급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전환점이 되길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탐사 K입니다. 네, 중환자실 실태 마지막 보고서를 함께 보셨는데요. 중환자실 부족으로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KBS는 앞으로도 관련 취재를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도내 14군데 고사장에서 치러졌는데요. 오늘 짤막 대담에서는 수능 분석과 함께 다음 달부터 이루어질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주도교육청의 오승식 교육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수가 줄면서 올해 이 수능을 치른 응시자도 감소를 했는데 오늘 제주 지역에서는 몇 명의 학생들이 수능을 치렀나요? 네, 원래 그 제주 지역 수능 응시생 수는 저 대학의 작년보다 430명이 줄어서 7,07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응시별 학생 현황을 보면 재학생이 약 5,569명, 그다음에 재수생이 1,352명, 그리고 검정고시도 149명이 이렇게 응시를 했습니다. 네. 그 도내 응시자 중에 졸업생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재수생이 증가하는 현상은 제주도인 경우에는 올해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보다 한 10여 명이 늘었고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재학생이 약 4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재수생은 약 7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재수생이 증가하는 것은 지금 EBS와 연계된 그 수능이 좀 쉬워진 점, 그다음에 의대라든가 약대 한의대 열풍에 의한 그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경향, 그리고 이 재수생들이 재학생들은 학종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지만 수능을 단독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재수생들은 고득점을 노려가지고 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치러진 수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수능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올해 수능은 작년에 비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어는 작년에 불수능이었지 않습니까? 좀 쉬워졌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게 출제됐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특징입니다. 작년 수능 말씀해 주셨지만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올해 수능은 작년보다는 쉬울 거고 또 최상위권을 가를 과목은 수학 영역이다라는 예측이 나왔던데 올해는 영역별 난이도가 어땠습니까? 수학에 대해서는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어렵다 이렇게 지금 재학생들이 얘기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형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이렇게 시험이 출제되었고요. 나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6월과 9월에 모의고사를 치렀고 작년 수능도 봤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웠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형의 그 2문제, 그다음에 나형의 1문항 정도가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되어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약간 체감도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등급컵이 커진 경우에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국어 1등급 그 컷이 80점대로 떨어지면서 최상위 난이도를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올해 이 영역별 1등급 커트라인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 국어 영역은 작년에 불수능이라고 해서 상당히 애들이 많은 고민도 하고 좀 어려웠었는데요. 작년보다는 좀 쉬운 편이었고 특히 국어의 전체적인 그 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가 별로 없었다는 게 저희들 진학 지도팀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도 EBS 연계가 많고 지문이 짧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아주 쉬웠다 이렇게 저희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등급 컷인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한 92점 전후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말부터 이제 정시 모집이 시작이 되죠. 오늘 치른 수능 시험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있을 정시 모집 어떻게 대비를 하고 또 전략을 짜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수험생들은 이제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이걸 알아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말부터는 이제 우리가 논술 시험도 있고 그런데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먼저 이제 가채점을 애들이 합니다. 네. 학생들이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수시에 집중할 것인지 정시에 집중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시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별로 한 학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정시 모집에 좀 중시해야 될 것은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증가가 되는지 감소가 되는지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같은 대학이라도 학과별로 이 모집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열마다 수능 그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과목별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탐구 등 전체적인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석하지 않으면 정시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우리 수험생들이 유념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이제 일괄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수능 판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희들은 이제 크게 외고라든가 이게 그 일반고로 전환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다만 심리적으로 서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의 일부 강남권에서 아이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얘기도 있지만은 저희들인 경우에는 이게 또 새로운 전기로 삼고 또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오히려 제주권에서는 더 좋은 대학의 진학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은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 체제가
올해로 마무리가 되죠. 네, 내년에는 변화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선택과 그다음에 필수의 비율도 달라지고요. 항상 올해로 또 수능이 마감이 됩니다. 전 교육과정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다른 체제로 수능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 진학 지도하는데 저희들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우리 컨설팅을 충분히 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능 이후에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진로 진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이 아이들이 학과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논술, 기타 여러 가지 대학 진학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라든가 전화로 신청을 하면 저희 진학팀에서 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라도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1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를 좀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험생 모두에게 정말 노력한 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생존 희생자들의 증언으로 4.3의 역사를 영상에 담은 KBS의 연속기획 8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4.3 당시 경찰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족쇄에 갇혔던 연좌제의 후유증까지 감내해야 했던 고태명 할아버지의 기억을 따라가 봅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지는 여기 동북이니까 농사 짓고 초등학교 다니고 예정 때 아버지 떠나가지고 국민학교 6학년 때 일본 갔다가 그래서 해방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이 같이 그렇게 선동시켜서 선생님들이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결국 피다 뿌리다고 해서 피다 뿌리다가 잡히라고. 그러니까 그 날이 우리 집에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음력으로 6월 24일 날 우리 할머니 제삿날이에요. 그냥 동북에서 딱 대기해서 있다가 제주시도 그냥 여행이 가버렸죠. 곧 가서는 추조 안 하고 다음날 하루 있다가 다음날부터는 이제 그냥 추요하기 시작하는데 장작개비도 그냥 거식은 아주 두꺼운 거시기도 그냥 몽둥이 가지고 때리면 되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너 오늘이라도 보내줄 테니까 가다가 하는 거 있어야지 아무것도 거짓말 것이 없고. 난 솔직히 이야기한다 해도 다 거짓말이라고 해서 그냥 때리고 나중에는 정규고문 거지. 나중에 나도 고문해가니까 이제 뭔가 이해했습니다고 이제 이렇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 10개월 징역에 3년 집행유예 3,000원 벌금 형 받았어요. 북촌 불태안에 다 죽여둔 그다음 동북 왔으니까 동북도 남자만 103명인가 한꺼번에 동북도 군장 마시라고 해가지고 밥을 요구해서 동북도 그렇게 죽여고 우리 아버지도 거기에 같이 해당되고. 나 형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 그냥 부산대대 보내버렸어요. 외숙 사니까. 해병대 왜 가냐면 해병대 내가 갔기에 살았지. 해병대 안 갔으면은 여비공습 해가지고 적과자니까 여비공습 당해가지고 그냥 바닷물에 가서 던져버렸을 겁니다. 6.25 3.1 인재상을 보고 다 했죠. 해병대 갔다 와서 내가 경찰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경찰관 시험을 봤는데
합격해서 이제 통지서 와가지고 보태명의는 저 취소다 이거다 해서 왜 그렇다 하니까 동국에서 이제 도피자 하고 이제 내가 그던 형을 우리 작은 아버지가 또 산에 올라가서 해고하기 때문에 가족이다 해서 저 투서가 들어왔다고. 장사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결국 일본 가지 않았습니까? 일본 밀랑으로 가가지고 아이들 다 그래도 대학교 사남매 전부 다 대학교 시키고 다 그렇게 결혼시키고 일본 가서는 한국 사람을 상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말라가지고 거시할까봐 해가지고 일절 한국 사람 행세를 안 했죠. 큰아들이 육군 간부 허생해서 합격했는데 왜냐면 아버지가 전과가 있다고 그래서 불합격한 거. 그 당시는 지국이 그런 지국이었지만은 아버지로서는 참 자식이 모처럼 장애를 위해서 육군 장교가 돼서 거시기 했는데 어떠니까 자식 보기도 좀 미안하고. 대학병원에서 엑스레이만 찍어가지고 심사를 하니까 엑스레이는 뭐 뼈나 뭐 것이 어찌 당한 것이 없으니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린정 당한 거예요. 내가 회장직을 한 15년 맡아가지고 처음부터 이 후유장애들 불린정된 사람을 인정하려고 지금 해서 했는데 지금도 한 15명 지금 불린정 못된 사람이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참 인정받게끔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회장직도 그만두고 또 이 사람들도 그냥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돌아가게 됐다는 게 참 아주 억울하게 생각하고 후회스러운 거. 4.3이다 하면 뭐 아주 지긋지긋해서 뭐 더 이상 이야기가 할 것이기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제주에서 본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제주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제주도민들도 한 번쯤 겪어봤을 상조회 관련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상조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원래 납입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환급을 거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공정위가 이런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성민수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재무 건전성 지표가 업계 평균보다 낮아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가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해지 고객에게 해약 환급금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미리 낸 상조에 비해 절반을 법에 따라 별도로 금융회사에 예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상조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땐 관리 비용을 제외한 회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일부 업체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상반기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30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해약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7개 업체는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사건 처리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최근 생기고 있는 변종 상조업체도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는 상조 상품의 대금을 미리 받는 업체는 일정 자본금을 갖춰 당국에 등록하게 돼 있는데 꼼수로 소액의 가입비만 받는 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봅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 제도를 통해 지정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입한 상조업체에서 미리 낸 돈의 절반을 보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 환급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탐사 K에서 이번 주 집중적으로 다룬 중증 응급 환자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위급 상황에서 의사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 도착 전까지는 119 구급대가 필요한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점을 개선한 119 특별 구급대가 제주에서도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울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흔들리는 구급차 안. 119 구급대원의 품에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뜬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구급대에 의해 응급 분만이 이루어지면서 산모도 아기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119 구급대 응급처치 권한이 확대된 덕입니다. 지난 7월 서울을 시작으로 119 특별 구급대가 도입되면서 의료진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응급 분만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의 119 구급대가 할 수 있었던 응급처치 범위는 14개에 불과했습니다. 특별 구급대는 여기에 응급분만대 탯줄 절단과 중증 외상 환자 진통제 투여 등 7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이건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알러지 쇼크 치료에 쓰는 약물입니다. 그동안 일반적인 119 구급대는 이러한 약물을 쓰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특별 구급대 운영으로 응급 처치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기 중인 의료진과의 영상 통화를 통해 전문적인 처치도 가능해졌습니다. 자, 대원님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예. 119 특별 구급대가 도입되면서 대구에서는 한 달 동안 심정지 환자의 생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출동 대원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범위가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의 그런 생존율 향상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소방청은 올해 안에 전국에서 219개의 119 특별 구급대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내년에 확대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의료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죠. 지난해 말 환자 흉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숨진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그 뒤로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의사 10명 중에 7명은 진료 중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폭력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응급실의 환자가 의사에게 주먹질을 해댑니다. 한 환자는 철제 의료 장비로 의사의 뒤통수를 내리칩니다. 진료실도 위험합니다. 임세원 교수는 진료 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정형외과 의사 역시 진료실에서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냥 놀랐고요. 다음에는 그게 칼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당황했고 돌이켜 보니까 죽을 뻔했던 거죠. 의사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진료 중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력이나 폭언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거나 중증 외상, 골절로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가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거나 진단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써달라는 요구를 의사가 들어주지 않을 때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현행법상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환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또는 변조를 요청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특별법 형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사협회는 보복 등을 염려해 신고율 또한 낮다며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양성 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영화 속 남녀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요?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분석해봤더니 남녀의 역할과 이미지를 고정하는 편향적 시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영화의 모든 장면을 고속으로 추적합니다. 출연 비중부터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의 감정까지 수치로 바꿔 계산해냅니다. 5개 광고물 관리법 위반이요. 아유, 내가 뭐 아주 그냥 대단한 법을 어겼나 했네, 나는. 죽어야 돼, 내가 그냥. 카이스트 연구팀이 한국과 미국의 장르별 주요 흥행작 40편을 분석한 결과 분노나 싫다는 감정은 남성이, 슬프거나 공포, 놀람의 감정은 여성이 더 많이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동적인 이미지를 주는 자동차와 함께 여성이 등장한 장면은 남성 캐릭터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주로 집안을 표현할 때 쓰이는 가구와 여성이 함께 등장한 장면은 1.2배 많았습니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 속 여성은 남성 인물의 86% 비중으로 등장한 반면 한국 영화 속 여성은 36%에 불과했습니다. 예술의 영역인데 그것을 감독의 어떤 자유의지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을 목표로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려고 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영화 산업이 좀 더 건강해지고 더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 결과는 미국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발표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남성 중심적이고 좀 폭력적인 세계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상업성의 내면이 오히려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라는 걸 이번에 좀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향후 이 같은 분석 기술이 널리 적용되면 인종과 국적 등의 차별 요소가 없는지까지 살피게 됨으로써 문화 다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날이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두꺼운 패딩이 어울리는 날씨였는데요. 오늘 수능 한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찬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서 낮에도 쌀쌀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바람이 조금씩 잠잠해지겠지만 찬바람은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성산이 5도, 그 밖의 지역은 8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이 올라서 18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맑은 하늘 보이면서 공기질도 양호하고요. 내일도 구름 없이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이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가 준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음식 챙겨 드셔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목도리를 둘러서 열 손실을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성산 지역이 5도, 그 밖의 지역은 8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크게는 5도가량 밑돌겠고 낮 기온은 최고 19도에 머물러서 오늘보다 3에서 4도 이상이 높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이 최고 2m로 높지 않게 일면서 해상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남쪽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바람도 강하고 물결도 최고 4m 높이까지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풍랑특보가 해제되면서 내일은 물결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찬바람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낮았다가 점차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고리 원전, 대전의 월평공원, 또 제주의 영리병원.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는 사업 추진 여부 결정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적용한 사례인데요. 이제 내일이면 제주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여부가 어떤 형태로든 판가름 나게 됩니다. 제주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틀 전 국방부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국책 사업인 대구공항 이전에 대해 주민 공론화를 거쳐 내년 1월 주민투표로 최종 이전지를 확정하기로 한 건데요. 이 정도의 이 갈등 해결책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기대하는 건 글쎄요, 지나친 욕심일까요?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